안녕하세요. 문서 작성 사용 설명 마지막 시간. 영상의 내용은 머릿말과 꼬릿말 설정, 쪽번호 삽입 및 새 번호 지정, 한글 문서를 PDF로 변환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한글 2010 실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 187페이지에서 샘플 폴더 안에 있는 성어라는 파일을 불러오는데요. 자, 먼저 서식도구 두 번째 보시면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자, 먼저 불러오기를 선택하시고요. 자, 그러면 불러오기 선택하시면 파일이 저장된 위치가 자, 아마 왼쪽 라이브러리 문서라고 찾는 위치가 바로 나오나요? 예, 문서라고 나오면 문서 안에 샘플이라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자, 샘플 폴더를 찾으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자, 지금 우리 샘플 폴더 안에 보시면 네, 성어라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네, 파일 이름이 알파벳 순으로 파일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아래에 성어라는 파일 찾으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나타난 문서는 한자 성어라는 파일이 작성된 문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커서가 첫 페이지에 있어야 첫 페이지부터 머릿말이나 꼬릿말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페이지가 첫 페이지인지 확인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커서가 일쪽에 있으면 맨 앞에 상황선에서 맨 앞에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숫자가 현재 커서가 위치한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머릿말을 삽입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위에 보시면 쪽탭을 먼저 선택합니다. 자, 쪽탭 선택하시면 쪽 모양 그룹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쪽 모양 그룹에서 보시면 머릿말. 자, 머릿말 글자 아래 보시면 목록 버튼 보이시는데요. 자, 클릭하시고 모양 없음을 선택합니다. 자, 모양 없음이라는 거는 다른 서식이 적용되지 않고 내가 직접 내용을 입력하겠다라는 서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우리 왼쪽 상단에 보시면 머릿말 양쪽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네, 그리고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입력하실 내용은 188페이지 3번에 보시면 작성자라고 하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성자는 여러분들 이름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 입력 다 되시면 글꼴은 HY 중고디 글자색 파랑, 글자 크기 12포인트, 오른쪽 정렬까지 적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면에는 내용 입력 다 되셨잖아요. 자, 내용 입력 되시면 입력하신 내용을 먼저 블록 지정 하시고요. 자, 블록 지정하시면 글꼴 먼저 바꿀 겁니다. 자, 글꼴에 보면 함초롬 도둠이라고 설정이 됐습니다. 자, 먼저 함초롬 도둠 글꼴 뒤에 클릭하시고요. 자, 우리 글꼴은 HY 중고딕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글꼴 이름을 HY라고 쓰면 계열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고딕의 중 입력을 해주시면 네, 아래 목록 중에서 HY 중고딕이라는 글꼴을 바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 크기가 현재는 9.5포인트라고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글자 크기는 12포인트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죠. 네, 옆에 목록 버튼 선택하시고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지정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번엔 글자 색 설정인데요. 자, 글자 색은 파랑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빨간과 옆에 보시면 목록 버튼이 있죠. 자, 이 목록 버튼 선택하시고요. 자, 이 색상 테마가 자, 여기는 오피스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야 글자색 중에 파랑이란 색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이라고 설정되시면 글자색 파랑이 안 보이죠? 그래서 색상 테마는 여기죠. 색상 테마에서 네, 두 번째 보시면 오피스 먼저 선택하시면 자, 오피스 선택하시면 우리 첫 번째 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 색상입니다. 자, 글자색 파랑. 자, 그럼 글자색 설정되셨고 그 다음에 정렬은 오른쪽 정렬입니다. 자, 우리 정렬하는 부분까지 설정이 모두 끝나셨다 그러면
자, 우리 머릿말, 꼬릿말 탭 보시면 닫기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자, 닫기에서 머릿말, 꼬릿말, 닫기라고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머릿말, 꼬릿말, 닫기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커서가 머릿말 영역에서 본문 영역으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 본문 영역의 글자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머릿말을 작성을 하면 커서가 1쪽에 있을 때 머릿말을 작성하신 거기 때문에 자,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해보시면 항상 같은 자리 오른쪽 위에 머릿말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머릿말 영역의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면 자,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변경이 되죠. 자,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건 자, 현재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영역이 머릿말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자, 머릿말 영역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는 이유는 자, 글자를 수정하기 위해서 또는 정렬을 바꾸기 위해서 아니면 내용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글자가 오타가 있어서 글자를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 먼저 머릿말 영역으로 이동하시고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커서가 다시 머릿말 영역으로 이동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커서가 머릿말 영역으로 이동이 됐기 때문에 다시 본문 영역의 글자는 흐리게 다시 설정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 수정이 모두 끝나셨다 그러면 다시 머릿말, 꼬릿말 탭 닫기 그룹에서 머릿말, 꼬릿말, 닫기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자, 마찬가지 꼬릿말 작성하실 때도 커서가 1페이지에 있는지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쪽탭 쪽 모양 그룹입니다. 자, 쪽 모양 그룹에 보시면 다시 꼬릿말이라는 목록 버튼 선택합니다. 꼬릿말의 목록 버튼 선택하시면 아래 모양 없음이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면 양쪽, 홀수 쪽, 짝수 쪽이라는 건 자, 지금 선택이 양쪽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페이지에 같은 위치의 꼬릿말을 작성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모양 없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서가 아래쪽 꼬릿말 양쪽이라는 위치로 커서가 이동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꼬릿말 내용은요. 자, 교재 190페이지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작성일자라고 해서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작성일자는 오늘 날짜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작성한 내용 먼저 블록성 합니다. 자, 블록성 하시면 글꼴은 함초롬 도둠. 자, 기본이 함초롬 도둠이라고 설정이 됐기 때문에 굳이 또 변경하실 필요는 없으시죠. 자, 우리 글자 크기 변경합니다. 현재 9.5포인트라고 지정됐는데요. 자,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자, 설정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글자 색상을 변경하시는데요. 자, 글자 색상은 보라색입니다. 네, 그러면 빨간과 옆에 있는 목록 버튼을 먼저 선택합니다. 선택하시면 보라색이 자, 우리 조금 전에 색상 테마를 오피스라고 변경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색상이 보라색입니다. 자, 보라색 선택. 자, 그리고 왼쪽 정렬은 이미 글자가 왼쪽에 입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왼쪽 정렬을 따로 설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작성이 모두 끝나셨다라고 하면 자, 다시 머릿말, 꼬릿말 탭 닫기 그룹에서 머릿말, 꼬릿말, 닫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꼬릿말은 매 페이지 하단에 꼬릿말 작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보시면 자, 현재 페이지에만 표시가 된 게 아니고요. 페이지를 이동하면 계속 같은 위치의 꼬릿말이 작성되죠. 자, 다시 커서의 위치를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을 해보세요. 자,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하셨을 때 자, 위쪽에 보시면 작성자 여러분들 이름이 입력된 영역이 머릿말 영역이란 말이죠. 자, 이 머릿말 영역에서 다시 더블 클릭해 보세요.
자, 커서를 두 번째 페이지 영역으로 이동하시고요. 자, 두 번째 영역에 있는 머릿말 영역 더블 클릭하신 후에 작성자라는 글자만 블록 지정하신 다음 딜리트 키를 누르셔서 삭제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머릿말, 꼬릿말 탭 닫기 그룹에서 머릿말, 꼬릿말 닫기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페이지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자, 우리 쪽 탭, 쪽 모양 그룹에서 머릿말 네,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자, 그리고 모양 없음을 다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커서의 위치가 다시 머릿말 양쪽이라는 영역에 표시되죠.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자, 종로구청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종로구청 입력되시면 자, 서식은 따로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기본 상태 그대로 그대로 나타낼 건데요. 자, 그러면 머릿말, 꼬릿말 탭 닫기 그룹에서 자, 머릿말, 꼬릿말 닫기 여기 있죠? 네,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커서가 두 번째 페이지에 있을 때 우리가 머릿말을 다시 만들었잖아요. 자, 그럼 처음에 우리 이름 입력하셨던 게 있죠? 이름이 있나요? 두 번째 페이지는 없어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요? 있어요. 자, 그리고 다른 페이지에는 없어요. 자, 지금처럼 종로구청이라는 글자를 또 머릿말로 작성을 해버리면 네, 처음에 여러분들이 입력했던 이름은 가려져서 안 보이고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창숙이라는 이름은 우리 첫 번째 페이지에서 머릿말 작성하셨던 내용이고 네, 두 번째 페이지에다가 다시 종로구청이라는 글자를 쓰셨다 그러면 이건 잘못 들어간 머릿말이 되죠. 네, 그래서 이 머릿말을 삭제하시겠다라고 하실 때는요. 자, 그럼 두 번째 페이지에 입력된 자, 종로구청 글자 머릿말 영역이 되죠. 자, 이 머릿말 영역을 다시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로구청이라고 입력된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로구청이라고 입력된 머릿말이 잘못 입력된 거니까요. 자, 이 머릿말을 삭제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자, 우리 위에 보면 머릿말, 꼬릿말 탭 자, 머릿말, 꼬릿말 그룹에 보면 지우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지우기 선택. 자, 그러면 현재 머릿말을 지울까요?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면 지워주시면 되겠죠? 지움. 지웠더니 다시 문창숙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네, 그리고 나서 매 페이지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문창숙이라는 이름이 계속 남아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작성하셨던 요 문서는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저장하지 마시고요. 자, 계속 이어서 이번에는 19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먼저 쪽번호 삽입하기라는 내용에서는 자, 먼저 쪽번호라는 문서를 하나 불러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저장된 문서를 불러올 때 자, 서식도구 두 번째죠? 먼저 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찾는 위치가 샘플이라고 폴더 지정되셨잖아요. 자, 이번에 샘플이라는 폴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은 자, 위치로 찾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자, 먼저 왼쪽 폴더 영역에서는 내 컴퓨터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내 컴퓨터 안에 보시면 로컬 디스크 D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로컬 디스크 D 안에 보시면 자, 10월 한글 문서 폴더가 있습니다. 자, 10월 한글 문서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챕터 08 폴더가 있습니다. 자, 챕터 08 폴더를 더블 클릭. 자, 그러면 마지막 쪽번호라는 문서 보이시죠? 네, 쪽번호 문서를 더블 클릭합니다. 네, 이 문서에다가 쪽번호를 삽입할 겁니다. 자, 이 문서에다가 쪽번호를 매길 겁니다. 자, 쪽번호를 매길 때는 커서의 위치가 페이지가 많을 때 커서의 위치가 꼭 1페이지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커서가 중간에 있던 뒤에 있던 이 쪽번호 매기기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모든 페이지에 번호가 부여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쪽 탭 들어가시면 쪽 모양 그룹이 있죠? 자, 쪽 모양 그룹에 보시면
쪽번호 매기기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자, 쪽번호 매기기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쪽번호 매기기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번호 위치는 우리 보통 일반 문서는 이런 형태에서, 그러니까 A4 용지 한 장이잖아요. 한 장에서 왼쪽 위에 표시를 할 건지 페이지 번호를, 아니면 가운데 표시할 건지 오른쪽인지. 자, 위쪽에다가 번호를 매길 때는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래쪽에 번호를 매기겠다 그러면 아래쪽, 왼쪽, 가운데, 오른쪽 어디에다가 매길 건지. 자,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은 자, 페이지를 양쪽에다가 각각 페이지를 달리 번호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 왼쪽에는 왼쪽 창에는 왼쪽 위에다가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아래에다가 표시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다 표시를 할 때 오른쪽 위에다가 표시할 건지 아래에다가 표시할 건지 이렇게 지금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대부분의 문서는 제본하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본을 할 때는 보통 왼쪽 아래, 바깥쪽 아래 이렇게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위쪽에 지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제본하는 문서가 아닐 경우는 대부분의 문서는 아래, 가운데 영역에다가 페이지 번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기본이 가운데 아래라는 항목이 선택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에 번호 모양을 보시면 자, 기본은 아라비아 숫자 번호가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아라비아 숫자 번호 말고 다른 번호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내 옆에 목록 버튼 선택을 해보시면 자, 번호 형식이 이렇게 지금 있다라고 보여주죠.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로 그냥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가 아라비아 숫자라고 보시면 되시죠. 자, 그리고 옆에 줄표 넣기라는 항목이 보이는데요. 자, 이 줄표 넣기라는 항목은 자,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는 앞뒤에 하이픈, 빼기 모양 표시가 되어 있죠? 요게 하이픈이 줄표 넣기예요. 그래서 줄표를 넣을 거냐 넣지 않을 거냐에 따라서 하이픈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기본은 줄표 넣기가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기본값. 그래서 가운데 아래 번호 모양은 아라비아 숫자, 줄표 넣기는 체크가 됐죠. 자, 그대로 넣기라는 버튼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번호는, 페이지 번호는 아래, 가운데다, 가운데 아래에 표시하겠다. 그리고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를 설정하겠다. 그리고 줄표 넣기 설정을 하겠다라는 게 기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래 가운데 보시면 1페이지 앞뒤에 하이픈까지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커서가, 지금 페이지가, 문서가 사실은 한 장짜리 문서거든요. 한 장짜리 문서고요. 커서가, 자, 이 남자 아이 위에 보시면 여기에 커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자, 지금 문단보호가 표시가 되면, 자, 왼쪽 상단의 남자 아이 위에 문단보호 하나만 표시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커서가 여기 있을 때, 자, 우리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강제로 페이지를 넘기는 겁니다. 컨트롤 엔터 눌러주세요. 자, 이제 커서가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 가운데 보시면 여기는 두 번째 페이지라고 해서 이 페이지 표시가 되겠죠? 네, 한 번 더 누르죠. 컨트롤 엔터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럼 총 페이지 수가 3페이지로 작성이 됐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페이지에는요. 자, 이게 표지이기 때문에 앞에 페이지 번호는 나타내지 않을 거고 두 번째 페이지는 페이지 번호를 일쪽이라고 번호를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자, 우선 두 번째 페이지에다 커서 이동을 합니다. 커서 이동을 하시면 자, 여기는 쪽번호가 2페이지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2페이지라고 설정되어 있는 페이지 번호를 1쪽으로 다시 수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건 우리 쪽탭 쪽 모양 그룹에 보시면 세 번호로 시작이라는 항목이 있죠. 자, 이번엔 세 번호로 시작 선택을 합니다. 네, 세 번호로 시작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세 번호로 시작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번호 종류는 어떤 종류를 선택하실 건지. 그러면 기본은 첫 번째 쪽번호라는 항목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럼 시작 번호를 몇 페이지로 하겠다고요? 그럼 시작 번호가 1이라고 되셨잖아요. 그럼 또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넣기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화면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1쪽이라고 표시가 되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3쪽이라고 표시됐던 자리가 2쪽이라고 다시 수정이 됩니다. 그럼 1쪽은, 맨 앞에 그림 있는 1쪽은 그대로 1쪽이라고 나오죠. 네, 그러면 자, 맨 앞에 보이는 1쪽은 번호가 안 보이게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번호를 숨기고자 하는 페이지로 커서를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실제 첫 페이지예요. 첫 페이지에 표시가 되어 있는 쪽 번호를 숨기겠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자, 이번엔 쪽탭 쪽 모양 그룹에 보시면 현재 쪽만 감추기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현재 쪽만 감추기 선택. 그러면 감출 내용을 머릿말 감출 건지 쪽 번호 감출 건지 쪽 배경인지 아니면 꼬릿말 쪽 테두리 바탕인지 자, 어떤 항목을 감출 건지 선택을 하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감춰야 되는 건 뭘 감추실 건가요? 쪽 번호만 감추시면 되겠죠. 자, 그럼 쪽 번호 선택되시면 설정 선택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화면 아래 보시면 쪽 번호가 감춰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가보시면 1쪽, 세 번째 페이지 가보시면 2쪽, 이렇게 페이지 번호가 원만하게 페이지 번호가 매겨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작성된 문서에 자, 원래대로 페이지 번호를 1, 2, 3이라는 페이지 번호가 나와야 된다 라고 하실 때는요. 자, 우리 1쪽에서 설정한 기능이 어떤 기능인가요? 1쪽은 페이지 번호를 안 보이게 숨기기 기능을 적용하셨고, 이 페이지에서는 번호를 원래 2페이지라고 설정되어 있는 페이지 번호를 1페이지로 시작 번호를 바꾸신 기능이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기능이 내가 어디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 나중에 여러 작업을 하시다 보면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 어떤 기능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으시냐면, 자, 우리 위에 보면 보기라는 탭이 있죠? 네, 보기 탭에서 표시 숨기기 그룹 안에 보시면 조판부호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조판부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자, 내가 이 페이지에서 어떤 기능을 삽입했고 어떤 기능을 삽입하지 않았는지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 우리 1쪽부터 한번 볼게요. 자, 1쪽에 보시면 자, 쪽 번호 위치 넣었고 자, 글맵시라는 건 여기 우리 아이 성장 앨범이라는 게 글맵시 그리기 개체가 2개가 들어가 있고 그림이 4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쵸? 자, 그리고 맨 끝에 보니까 감추기라는 기능도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자, 세 번호로 시작이라는 기능이 두 번째 페이지에서 설정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선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세 쪽 번호라고 설정되어 있는 요 내용을 블록 지정하시고 딜리트 키를 누릅니다. 자, 페이지 번호 다시 확인해 보시면 원래대로 이쪽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페이지에는요. 자, 첫 번째 페이지에는 페이지 번호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1페이지에서는 우리가 뭘 없애야 번호가 다시 나올까요? 그러면 1페이지에서는 감추기라는 항목만 블록 지정하신 후에 딜리트. 자, 이 조판부호가 계속 체크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게 되면 원래 보이는 위치보다 좀 더 밀려나 있는 것처럼 화면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항목을 더 넣었거나 삭제를 하시고 나면 다시 자, 우리 보기 탭 표시 숨기기 그룹에서 조판부호는 해제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틀이 흐트러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감추기 하셨던 부분까지 삭제를 하시면 다시 정상적으로 첫 번째 페이지가 1쪽, 그 다음에 2쪽, 3쪽 이렇게 나타날 거라는 얘기죠. 이 페이지에는 이 문서에서는 우리 페이지 번호를 추가하셨고 페이지 번호 추가하신 이 문서를 그대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97페이지 1번에 보시면 샘플 폴더 안에 있는 북 리뷰 파일을 불러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저장된 문서를 불러올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서식도구죠? 서식도구 두 번째 보시면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네, 먼저 불러오기 선택. 자, 화면에는 불러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자, 이 불러오기 대화 상자의 현재 찾는 위치는
챕터 08이라고 지정이 됐잖아요. 네, 이번에는 샘플이라는 폴더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샘플 폴더로 이동하시겠다 그러면 먼저 왼쪽 네, 폴더 영역에서 라이브러리 선택합니다. 네, 그러면 문서라는 이름 보이시죠? 네, 문서 더블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 문서 안에 보시면 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샘플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자, 샘플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샘플 폴더 안에 보시면 파일 이름이 다 영문 이름이 나오는데요. 알파벳 순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 우리가 불러와야 되는 문서는 북 리뷰라는 문서가 있을 겁니다. 자, 북 리뷰 파일을 찾으셔서 더블 클릭해 주세요. 북 리뷰라는 파일을 불러오면 이게 아마 책 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연령대별 재테크 전략 61,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기라는 내용이 입력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목차, 그리고 아래 보시면 출판사 리뷰,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이 문서 그대로 상대방에게 보내면 상대방의 한글 문서가 없을 수도 있고요. 자, 또는 내가 보낸 문서를 상대방이 수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실 때는 자, 문서가 없을 때 PDF라는 형식으로 변환해서 상대방에게 보내면 상대방이 마찬가지 PDF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 PDF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PDF라고 검색하시고 프로그램 설치를 하시면 돼요. PDF 프로그램은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글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없죠. 프로그램을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30일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는 평가판을 설치하고 30일이 지나면 다시 정품 구매하라고 나오면 정품을 따로 구매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어쨌든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이 문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서를 PDF라는 형식으로 저장을 하시겠다라고 하실 때는요. 자, 우리 파일이라는 메뉴를 이용합니다. 자, 우리 파일 메뉴를 선택을 해보시면 파일 메뉴 선택하시면 PDF로 저장하기라는 메뉴가 나오죠. 자, 이 PDF로 저장하기를 선택합니다. 네, 그러면 PDF로 저장하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네, 저장 위치는 샘플이라는 폴더가 나오는데 우리는 우리 폴더 안에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그럼 저장 위치를 바꾸셔야 되는 거죠. 자, 저장 위치를 바꾸시겠다 그러면 먼저 자, 우리 10월 한글 문서라는 폴더가 있는 만들어 놓은 위치 자, 먼저 내 컴퓨터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 로컬 디스크 D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그리고 로컬 디스크 D 안에 보시면 10월 한글 문서라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자, 이 10월 한글 문서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 10월 한글 문서 폴더 안에 보시면 챕터 08번 폴더가 있습니다. 자, 챕터 08 폴더를 더블 클릭. 자, 그러면 이 챕터 08 폴더 안에는요, 한글 문서는 있지만, 자, 지금 보시면 파일 이름은 북 리뷰라는 이름이고요. 형식이 PDF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같은 PDF 형식이 없기 때문에 문서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죠. 같은 형식이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북 리뷰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름 변경하지 마시고요. 자, 그대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PDF 형식으로 변환한 문서가 저장됐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파일 탐색기 실행을 해주세요. 자, 그럼 파일 탐색기 실행되시면 먼저 왼쪽 폴더 영역에서 자, 먼저 로컬 디스크 D 찾으시고 클릭합니다. 자, 그럼 로컬 디스크 D 안에 보시면 10월 한글 문서 폴더가 있을 겁니다. 자, 10월 한글 문서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럼 10월 한글 문서 폴더 안에 보시면 챕터 08 폴더가 있죠? 자, 챕터 08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저장하셨던 북 리뷰라는 파일이 네, PDF 형식으로 저장된 문서인데요. 자, 이 문서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예를 들면 부자로라는 글자를 나는 빼버리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 부자로라는 글자를 블록성 하신 다음에 블록성도 안 되네요, 저는. 자, 그럼 글자 사이에 커서 이동하시고 우리 뭐 백스페이스를 누르신다든지 딜리트라는 키를 누르셔도 동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 수정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PDF 형식으로 저장된 문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글자, 입력된 글자 중에서 오타를 발견하고 오타 수정도 못한다라는 거죠. 네, 현재 열려있는 자, 북 리뷰라는 파일, 자, 어도비 리더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 창은 닫아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파일 탐색기 실행하셨던 창도 보이시죠? 네, 이 창도 닫아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한글 2010 실행하셨던 창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작성이 다 되셨고요. 자, 이제 200페이지 넘어가면 자, 연습 문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연습 문제에서 자,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먼저 예제 8 문서를 불러옵니다. 자, 예제 8이라는 문서를 불러오려면 먼저 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찾는 위치 챕터 08이라는 폴더 맞죠? 네, 그러면 예제 8 파일이 있을 겁니다. 자, 예제 8번 파일을 더블 클릭. 자, 인생의 용기를 주는 명언 모음이라는 내용이 작성된 문서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머릿말을 삽입합니다. 자, 우리 머릿말 삽입하실 때는 먼저 쪽 탭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죠. 자, 먼저 쪽 탭, 그리고 쪽 모양 그룹에 보시면 머릿말 목록 버튼이 있습니다. 자, 머릿말의 목록 버튼을 선택하시면 아래에 모양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자, 먼저 모양 없음을 선택하시고요. 자, 그러면 커서의 위치가 머릿말 양쪽이라고 표시된 아래에 커서가 삽입됩니다. 그러면 머릿말 내용은 감동을 전하는 글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머릿말을 감동을 전하는 글이라고 입력하셨으면 자, 입력한 글을 블록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머릿말 내용 입력하신 내용 블록성 하셨으면 글자 크기는 먼저 12포인트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글자 색, 우리 글자 색은 빨간가 옆에 보시면 목록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목록 버튼 선택하시고요. 자, 우리 조금 전에 색상 테마를 오피스라고 변경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색깔 초록색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초록색 선택. 자,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 정렬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정렬까지 모두 선택이 되셨다 그러면 머릿말, 꼬릿말 탭, 닫기 그룹에서 머릿말, 꼬릿말, 닫기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감동을 전하는 글이라는 머릿말이 작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꼬릿말 작성하겠습니다. 자, 꼬릿말 작성하시겠다 그러면 다시 쪽탭, 쪽 모양 그룹에 보시면 꼬릿말이죠? 네, 꼬릿말의 목록 버튼을 선택하시고요. 자, 그리고 모양 없음을 선택합니다. 네, 그러면 커서가 꼬릿말 양쪽 아래에 커서가 삽입됩니다. 자, 그러면 꼬릿말 내용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꼬릿말 내용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입력이 되셨을 거고요. 자, 지금 입력하신 꼬릿말 내용, 그러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입력하신 내용을 먼저 블록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먼저 글자 크기 변경을 하실 건데요. 자, 서식 도구에서 먼저 글자 크기 12포인트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글자 색은 빨간 가 옆에 보시면 목록 버튼이 있죠? 자, 이 목록 버튼 선택하시고요. 글자 색은 파랑입니다. 자, 그리고 정렬은 왼쪽 정렬인데요. 이미 글자가 왼쪽에 입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렬은 따로 적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모두 설정이 모두 끝나셨다 그러면
머릿말, 꼬릿말, 탭, 닫기 그룹에서 머릿말, 꼬릿말, 닫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꼬릿말 작성되셨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는 감동을 전하는 글, 머릿말이 작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교재 201페이지 3번에 보시면 자, 쪽번호 매기기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쪽번호 위치 및 쪽번호 모양은 오른쪽 아래에 표시할 거고요. 로마자 기호 대문자 모양을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쪽번호 매기기라는 기능은 자, 마찬가지 쪽탭이죠. 쪽탭에 보시면 쪽번호 매기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먼저 쪽번호 매기기 선택하시고요. 자, 그러면 쪽번호 매기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그럼 번호 위치는 어디 표시하라고요? 오른쪽 아래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번호 모양은 어떤 모양이요? 로마자 대문자니까 요 짝대기가 표시되어 있는 모양이 로마 대문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설정이 모두 끝나셨죠? 줄표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줄표 체크가 되셨나만 보시고요. 자, 그리고 넣기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 아래 쪽번호를 삽입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자, 화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자, 로마 대문자로 번호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시작 번호를 3번으로 설정을 하랍니다. 자, 이제 페이지 번호가 1쪽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 3쪽으로 번호를 바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홈탭에 보시면 쪽 모양 그룹에서 세 번호로 시작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번호 종류는 쪽번호라고 설정이 되죠. 쪽번호가 설정되는데 시작 번호를 몇 번으로 하라고요? 3번. 자, 그리고 넣기 선택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다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시작 번호가 3번으로 설정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202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이번에 작성한 문서를 PDF 형식으로 변환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작성된 내용을 PDF 형식으로 변환하시겠다 그러면 자, 먼저 파일 메뉴 이용을 하셔야 되죠? 네, 먼저 파일 메뉴에서 PDF로 저장하기 선택을 합니다. 네, 그러면 PDF로 저장하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네, 저장 위치는 챕터 08 폴더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자, PDF 형식 저장해 놓은 파일이 하나 있어요. 북 리뷰. 그래서 하나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그럼 파일 이름은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예제팔. 예제팔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형식이 달라서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예제8이라고 이름 확인하셨죠? 네, 그리고 그대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 PDF 문서로 저장이 됐는지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네, PDF 형식으로 저장됐는지 확인하시려면 어디로 가셔야 되나요? 탐색기 실행하셔야 되죠? 네, 먼저 파일 탐색기 실행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저장된 위치는 먼저 왼쪽 폴더 영역에서 로컬 디스크 D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파일 영역에 보시면 10월 한글 문서 폴더가 있습니다. 자, 10월 한글 문서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럼 10월 한글 문서 폴더 안에 어디에 저장하셨나요? 챕터 08 폴더 안에 하셨죠? 네, 그럼 챕터 08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형식이 다른 문서일 경우는 같은 이름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빨간 아이콘 모양 표시, 자, 이 문서는 PDF 형식이기 때문에 한글 문서와 형식이 달라서 같은 장소에 같은 이름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자, 현재 보고 계시는 파일 탐색기 창 닫아주시면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한글창은 창 닫을 때 저장할지 모르면
자, 요거는 저장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한글창 모두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한글 2010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